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정섭 더 나음 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부리 TV에서는 이렇게 처음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정섭이라고 하고요. 한 20여 년 정도 대치동하고 강남 쪽에서 제일국민 특례 입시, 또 영어 우수자 전형 같은 좀 대입 전형하고 대입 편입 입시 지도를 한 20여 년 정도 지금 하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들도 키우면서 우리 하브루타나 유대인 가정주임 교육 그런 것들 어떻게 한국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뜻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이 입시 전문가시니까 올해 입시 놓고 참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총평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정시 비중이 좀 확대된다는 거 하고, 이제 이과생들이 수학 그 1등급을 거의 대부분 독식하는 그런 그렇다면서요. 염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사실 앞으로 좀 4, 5년의 입시에 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문과 네.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올해 결과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달라진 대입 환경에서 앞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떤 점이 좀 주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과, 이과 구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IMF 이후로 그러니까 취업이 너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어떤 채용 기준으로 보면 문과대, 이과대 뽑아주는 비용이 한 이과 7-80%에 문과 20-30% 이 정도 사실 일자리의 비중인데, 그래요? 우리 가형, 나형 통합되기 전에 수능 가형,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그걸 선택하는 학생들 비중이 33에서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교육 현장은 여전히 문과 예체능이 거의 60-70%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의 일자리는 이과 쪽이 70%고 문과 예체능이 20-30%인데,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대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우리 뭐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공대를 우린 좀 늘리겠다. 그리고 또 인문계나 문과 쪽을 좀 줄이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나 IT, 컴퓨터공학과를 늘려야 되는데 취업 안 되는 공대 줄이고 우리 컴퓨터공학과 늘리겠다. 이런 교육 계획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사회는 변하고 그러는데 그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자구책이, 사실은 문이과를 뭐 통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향이 좀 비슷한 학생들이면 수학을 많이 쓰지 않는 이과 성향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지금 고교학점제라든지 문이과를 통합하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뿌리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개혁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이과 개념을 좀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찾고 뭐 수학이 좀 되는 한이 있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으로 불리는 게 요 책이더라고요. 네.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 지도. 또 최근에 이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서 이 학군 지도 연관시킨 조사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 중에 부동산과 결합해서 말씀을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소장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현장에서 그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목동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기승전 결론은 대부분 그런 질문. 그리고 또 언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을 좀 답사를 다니고 또 부동산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학군 데이터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취합해 보면서 좀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많은 분들이 학군이 좋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장 큰 변수는 학군이 부동산 입지의 한 요소에 불과한 거잖아요. 독립 변수적으로 사실은 학군이 좋아진다고 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송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군이 지난 한 3-4년 동안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인천 포스코고라는 자사고가 들어가 있고, 또 송도 옆에 영종도에 하늘고등학교라는 자사고가 있고, 또 인천국제고라든지 인천과학고, 그런 특목 자사고가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학군이 좋아지는 거에 상승해서 아파트 가격이 그다지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이후에 이제 사실은 다시 폭등 장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오르게 됐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학군이 좋으면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학군은 입지의 하나의 종속 변수지 그 단독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뭔가 조정기에 들어서고 그럴 때 가격이 좀 덜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전세 수요가 계속 몰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을 뭐 이렇게 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하지만 학군이 이렇게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군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군이 좋다는 거는 좋은 일반고가 많은 곳입니까? 아니면 뭐 자사고나 특목고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특목고를 잘 보내는 중학교가 있는 곳인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반 학군하고 명문 학군을 좀 구분해 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명문 학군이라고 하는 정의는 저를 어떻게 내리냐면 중고등 6년을 쭉 다닐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전국에서 한 그래도 100위권, 200위권 안에 드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믿고 갈 만한 그런 일반고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학원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가 중고등 6년을 이사 없이 그냥 쭉 다닐 수 있는 지역, 그런 곳이 이제 좋은 명문학군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평가는 어느 정도 서열을 매길 수가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그 위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느 중학교가 좋은 중학교인지를 좀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팁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학교 학군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특목자사고 진학률을 아무래도 그 주의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특목자사고 가지 않을 건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위권이 남아있지 않으면 중상위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중하위권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비학군지대라고 하는 데는 뭐 초등 고학년 때까지는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애들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중학교에서 계속 다녀서는 뭐 특목고나 뭐 자사고 같은 데도 지내기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일반고가 이렇게 있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빠지는 학군지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학생 수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저출생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학교도 한 3학년 졸업생이 200명을 못 넘는 학교들도 있어요. 강남에도 그런 학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업 성취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내신 성적 일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영수 90점이면 A거든요. A 비율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또 E 비율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걸 보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느냐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고 학교마다 시험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아닌데 비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국영수 A가 나오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에 있는 굉장히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가 거의 뭐 A 비율이 70%. 그 다음에 뭐 영어는 90%. 수학이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한 60%대. 거의 대치동 상위권은 거의 국영수 A 비율이 70-80%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신도시 학군, 명문 학군 같은 경우는 한 50-60%대는 유지가 돼요. 그렇군요. 30%는 그냥 평균 정도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이 생기고 학원가도 잘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 학군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단일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의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저학년 고학년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학년은 한 100명, 뭐 150명이다. 근데 4, 5, 6학년이 뭐 150명, 200명, 250명이다. 이런 지역은 어떤 학군일까요? 전학을 왔네요, 애들이. 그렇죠. 전학을 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문학군이 되려면 중고등 걱정을 하지 않고 6년을 쭉 살아야 되는데 명문학군지가 대부분 그 집값,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1, 2, 3학년 때 애 어린데 굳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또 명문학군은 약간 과잉사 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5, 6학년 정도 되는데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왜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가서 좀 적응도 하고 뭐 이렇게 학원도 좀 다니고 그러려면은 5, 6학년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5, 6학년에 쫙 몰리는 거죠. 이 비율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 대 초등 고학년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40%, 50%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신도시나 신생 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20%나 15%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갖고 시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시험 못할 것 같아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세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이는데 더 몰리는 거고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올라가는 거고 전세값은 더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 입시 성적이나요? 뭐 이렇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 외에 조금 소장님만의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꿀팁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 매부리 TV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도 한데 정말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거고 또 요즘 가장 많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기본은 이제 서울대 진학률로 보거든요.
5월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서울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내죠. 각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서울대 최종 등록한 인원이 어떻게 있는지 꾸준히 그런 데이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뭐 초, 중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거기서 뭐 의대를 몇 명 갖고 그 이후에 뭐 서성안을 뭐 탑10을 몇 명 갖고 이거 모르거든요, 사실은. 다 그냥 아는 거는 게 서울대 그 몇 명 간 거야. 이걸로 이제 단일 지표로 보고 또 그걸 갖고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전국 100위권 안에 들은 학교는 서울대를 재수생 포함해서 7, 8명 그해 연도에 들어가면 한 100위권 학교로 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서울대 진학률이고요. 두 번째가 의대예요. 사실 서울대하고 의치한수, 그런 의치한약수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또 이과가 이제 더 중요하고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학생들 가운데 좀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의대 자료거든요. 그럼 그 고등학교에서 이과반이 얼마만큼 개설되어 있고 의대 진학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국 지표로 나오는 건 없고 베리타스 알파라는 신문에서 학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졸업생 진학 현황을 보면 30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 대학은 몇 퍼센트 가고 재수를 몇 퍼센트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전문대 진학 비율. 전국 100위권 학교는 서울대를 7, 8명 정도 재수생 포함해서 보내고 그 의대 진학생이 3, 4명 정도. 의치 한약수에서 한약수는 빼고요. 의대만 갖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의대가 한 3, 4명 정도고 재수생 비중이 거의 40에서 50%. 그러니까 높여야 주는 건가요? 낮아야 주는 건가요? 이 부분을 사실 재수생 비중이 높으면은 진학 제도를 잘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전국 100위권의 자사고나 강남권 일반고는 다 그 재수생 비율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데 내년에 한 번 더 해봐서 점수를 올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력이 있어야 재수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지 재수 비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전문대 진학 비율이 한 10% 미만인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국의 100위권 학교들이고, 이런 학교들을 보고 이제 많이 학군 이사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위권 학교들은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중간고사 점수가 고3까지 가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올라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이 70점, 80점 맞았다. 고등학교 가면 40점, 수능형으로 하면 40점 맞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 올 A를 받은 아이들이 전국에서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탑 30위권 대학을 가는 인원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국영수 전 과목을 A를 받은 학생들의 반 이상은 탑 30위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여지들은 이 영수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은 가운데 사실 이 100위권 학교에 갔다가는 노력을 해서 그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연학 분위기, 우리 애가 멘탈이 약해서, 연학 분위기는 주변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연학 분위기가 좋은 데라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그런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200위권 고등학교거든요. 200위권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한 3, 4명 정도 가고 의대가 한두 명 정도 나오는, 재수생 비중이 35% 전후, 전문대 진학 비율이 15%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한 300명대가 사실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학교는 200위권 안에 학교군요. 100에서 200 사이. 요거군요. 그럼 그런 학교가 내신 받기도 좀 괜찮고, 가서 좀 노력을 하면 내신이 한 1, 2등급은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